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 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사람 이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와 고귀한 존재 가치를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월이라고 제 채널 이름을 불러주시면 비로소 해월도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노비는 이름부터 운명적으로 꽃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주인과 사회가 노비를 바라보는 경멸적인 시선과 노비들이 인간적 고뇌, 시대의 아픔만이 절절히 녹아있죠. 계급사회였던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최하층민인 노비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한눈에 그들이 불우한 처지와 지배층의 우월의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노비 이름 가운데 널리 알려진 이름이 개똥이입니다. 호적대장에는 갓동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쉬운 한자인 더할 가 밑에 시읒 발음을 나타내는 질자를 붙여 표기했습니다. 뒤에 동이도 역시 쉬운 한자인 동자와 이자를 썼죠. 또 다른 방식으로 끼일 개와 똥 시자를 붙여서 개씨라고도 쓴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 평소에는 개똥아 이렇게 불렀던 거죠. 돌쇠 마당쇠라는 이름도 흔했습니다. 쇠 금자를 써서 돌쇠는 돌금, 마당쇠는 마당금으로 호적에 기록했죠. 또 남의 집에 더불어 산다고 해서 더부살이, 남의 집 담에 붙어 산다고 해서 담살이도 있고요. 동물을 빗댄 이름도 많았습니다. 강아지, 도야지, 송아지, 두꺼비 이런 식으로 노비들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 정도는 그래도 억지로 좋게 봐서 애완동물 이름처럼 애교로 봐줄 수도 있겠는데 아주 민망한 욕도 있습니다. 개부리입니다. 소부리는 이고요. 개놈이와 개조지도 있었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늘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성과 신분 상승의 욕망이 거세되고 한낱 물성만 남지 않겠습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사투리도 등장하는데요. 광자리, 앞의 글자가 빛광자니까 뜻으로 읽으면 빗자리, 말하자면 빗자리가 됩니다. 빗자루의 영남 사투리죠. 여자종의 이름에는 작은 년, 어린 년과 같이 년으로 끝나거나 외모를 빗댄 것들이 많았습니다. 곱다는 뜻으로 곱단, 넓적하다며 넓덕이가 그런 사례죠. 1780년 경상도 예천군 김경련의 호구단자에도 무지막지한 이름이 숱하게 발견됩니다. 썩을 년, 복종이, 방귀, 남근이, 버러지. 지금까지 노비들 이름을 살펴보면 이미 짐작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됩니다. 성 없이 이름만 있고 한자가 아닌 순 우리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핵심인데요. 대부분 인성이 아닌 물성으로 표현되죠. 노비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인이 소유물로 가격이 매겨져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불과했으니까요. 쉽게 말해 말하는 가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스꽝스럽고 쌍스러운 이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상하고 정감 돋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죠. 사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귀한 자식의 이름을 천하게 짓고 싶겠습니까? 다만 노비들이 부모와 주인이 노비 이름은 고상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순 우리말이 한자에 비해 천하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노비에서 평민으로 사다리를 올라탄 사람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한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꼭 노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일부러 천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 정도 아기 때 이름이 개똥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천한 이름일수록 귀신이 잡아가지 않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경향과 노비의 천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전혀 다르죠. 또 노비는 천한 이름이 평생 가고요. 고종처럼 훌륭한 다른 이름을 곧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끝으로 노비는 남성인 노와 여성인 비를 합친 낱말인데요. 노비 수는 고려까지 전체 인구의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급증의 초기에 노비 수가 40%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인구를 대략 1000만 명으로 봤을 때 400만 명 정도가 앞서 본 믿기지 않는 이름들로 불리며 평생을 산 거죠. 다행히 지금 우리는 누구나 좋은 이름을 자유롭게 지어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처럼 통치자의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계명을 강요당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새삼 고맙게 느껴진 것이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꽃이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체니까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